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심각하고 끔찍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혹시 지금 내 직장은 안전하다고 내가 가진 아파트와 자산은 끄떡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실제 데이터와 시장 상황을 들으시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최근 SK배터리 미국 공장에서 전체 직원의 37%를 해고한다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37%입니다. 10명 중에서 거의 4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던 대기업들 사이에서 10년 만에 혹은 20년 만에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잔혹한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말이 희망퇴직이지 사실상 당장 짐 싸서 회사를 나가라는 통보입니다. 문제는 기업들만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지금 당장 터지기 직전에 거대한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단 이 두 곳에서만 무려 조 단위의 깡통 대출 폭탄이 터졌습니다. 100억, 200억이 아니라 조 단위입니다. 이자를 갚기는커녕 원금조차 영영 회수할 수 없는 완전히 떼인 돈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확인된 최근 은행 연체율은 0.56%를 기록했습니다. 0.56%.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치일까요? 무려 9년 만에 찍어본 최고치입니다. 지난 9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파산 시그널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번쩍이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 돈 버는 속도보다 빚이 터져나가는 속도가 이제는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은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몰라 매일매일 벌벌 떨고 있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그 떼인 돈을 어떻게든 메꾸느라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온해 보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소름 돋는 진짜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외부의 충격, 바로 무시무시한 거시경제의 흐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충격적인 숫자는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기어코 1,500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1,500원. 여러분, 이 1,500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숫자는 우리가 과거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나라 경제가 완전히 휘청거리고 박살이 났을 때나 겨우 볼 수 있었던 그야말로 공포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1,500원이라는 환율이 단 하루도 아니고 이틀 연속으로 뚫려버리는 우리 경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엄청난 돈을 더 지불해야 하니까 수입 물가는 당연히 폭등하게 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폭탄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국고채 금리가 지금 그야말로 발작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3.41%까지 튀어올랐고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무려 3.6% 선까지 돌파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돈을 빌리려면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행들도 돈을 비싸게 구해오니 당연히 대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금리는 왜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폭탄 발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더 올릴 수 있다니요.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의 돈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뚝 떨어지고 환율은 또다시 폭등하겠죠? 이걸 막으려면 한국은행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국제유가까지 다시 들썩이면서 기름값이 오르는 유가 쇼크까지 겹쳤습니다. 유명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번이나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이 세 가지 끔찍한 재앙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완벽한 경제 폭풍,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니 기업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도 이자 내기조차 벅찬 게 기업, 즉 좀비 기업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정말 잔혹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몇몇 잘 나가는 업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조차도 최근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나라 경제가 밑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의 거시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끔찍합니다. 이런 무서운 거시경제의 폭풍우 속에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뼈대가 부서지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대기업들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SK배터리 미국 공장 직원 37% 해고 사태를 짧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다 건너 미국만의 딴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K온의 자회사인 테크플러스는 무려 전체 인력의 70%를 줄인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을 내쫓는 겁니다. 사실상 회사 문을 닫겠다는 소리죠. SKI 테크놀로지, SKC 등 SK그룹 계열사 곳곳에서 10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희망퇴직이지 너 나가라 이겁니다. 이게 SK 하나만의 문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석유화학 시장에 몰아친 혹독한 한파 때문에 LG화학은 근속 20년 이상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카를 뽑아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짐 싸서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긴 겁니다. 코카콜라를 인수하며 잘 나가던 LG 생활건강조차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내면서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롯데 웰푸드, 한국 GM, 심지어 현대제철 자회사와 인천 공장까지 이름만 대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들 LG, 롯데, 현대에서 지금 줄줄이 직원들의 목을 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만 힘든 게 아닙니다. 대기업 직원들조차 내일 출근할 내 자리가 남아있을지 덜덜 떨어야 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공포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대기업들이 이 정도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데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니까 그 무서운 충격파가 고스란히 어디로 덮치고 있을까요? 바로 이 기업들에게 수많은 돈을 빌려준 시중은행들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 그러니까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최근 사업보고서를 탈탈 털어 분석해봤더니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행에는 무수익 여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90일, 즉 석 달 이상 이자를 못 내거나 아예 부도가 나버려서 원금조차 건질 수 없게 된 돈, 한마디로 완전히 떼인 돈, 깡통 대출을 말합니다. 이 무수익 여신 규모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3조 8,400억 원입니다. 불과 1년 전보다 무려 7천억 원, 21%나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돈 버는 속도보다 떼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깡통 대출의 70% 가까이가 바로 가계가 아니라 기업들이 빌려간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행별로 자세히 뜯어볼까요? 하나은행의 무수익 여신은 1조 900억 원, KB국민은행은 9,908억 원입니다. 거의 1조 원이죠. 이 두 은행에서만 조 단위로 떼인 돈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9,300억 원으로 1년 새 무려 50% 가까이 깡통 대출이 폭증했고 우리은행도 30% 넘게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이 물건이 안 팔려서 이자도 못 내고 쓰러지니까 은행들은 이 수조 원짜리 떼인 돈 청구서를 떠안고 부실의 늪으로 다 같이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업이 박살나고 은행이 흔들리는 기가 막힌 상황인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8년에 처음으로 3만 불을 넘겼고 2025년 작년에도 여전히 3만 7천 불 수준이었습니다. 즉, 지난 7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은 3만 불대라는 박스권에 갇혀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득이 멈춰 있는 동안 집값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 마포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일명 마레프 아파트 24평형 소형 평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초만 해도 이 아파트는 8억에서 9억 원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값이 미친 듯이 펌핑이 되더니 최고가 24억 원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국민 소득은 3만 불 그대로인데 8, 9억 하던 집값이 3배 가까이 뛰어서 24억 원이 된 겁니다. 24평짜리 아파트가 평당 1억 원이라니요. 이게 정상적인 경제 펀더멘탈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까? 최근에 이 아파트 가격이 21억 5천만 원까지 살짝 꺾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반응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와, 집값 많이 떨어졌다. 이제 드디어 싸졌다. 바닥을 찍었으니까 지금 빨리 대출받아서 줍줍해야 한다고 난리들을 칩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갑 사정, 소득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3만 불 수준인데 8, 9억 하던 집값이 24억 원까지 미친 듯이 올랐다가 거기서 조금 빠져서 21억 원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싸진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저 터무니없이 부풀어 올랐던 거대한 탐욕의 거품이 아주 살짝 바람이 빠진 것일 뿐 여전히 우리의 소득 수준과는 완벽하게 디커플링된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미친 듯이 치솟았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 비싼 집을 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대출입니다. 미래의 소득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내서 이 거대한 거품을 억지로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참혹한 결과가 바로 2천조 원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가계부채입니다. 기업이 무너져서 대량 해고가 터지고 내 월급은 멈춰 있는데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는 치솟고 있습니다. 이 2천조 원짜리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째깍째깍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너지고 은행이 흔들리면 그 다음 차례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 평범한 가게입니다. 기업이 쓰러져서 직장인들이 대량으로 해고를 당하고 당장 다음 달 월급이 끊기는데 가게가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득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3만 불 수준인데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서 24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격차, 이 극단적인 디커플링을 도대체 무엇으로 메웠습니까? 전부 대출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빈말입니다. 그 끔찍한 결과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2천조 원이라는 가계부채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경고 시그널이 울립니다. 지금 깡통 대출로 수조 원을 떼이게 생긴 은행들이 과연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은행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는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은행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대출 금리를 더 무섭게 올리고 돈줄을 꽉 쥘 것입니다. 이미 그 참혹한 결과는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려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대출만 1075조 원인데
연체율이 무려 3.6배나 폭등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버티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은행들의 무자비한 금리 인상과 대출 회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하게 엄청난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산 영끌족들과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자영업자들의 연쇄 파산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월급은 멈춰 있거나 심지어 직장까지 잃게 생겼는데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내가 산 집의 가격은 뚝뚝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나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팩트이자 대한민국 경제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무섭고도 확실한 경고입니다. 거시경제의 악재들,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유가 쇼크 같은 외부의 거대한 압력들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빚을 내서 빚을 돌려막는 이 위험천만한 폭탄 돌리기의 끝은 결국 참혹한 빙계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무턱대고 바다로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섣부른 줍줍이나 바닥론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집값이 고점 대비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이 기회라며 빚을 내서 뛰어드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입니다. 폭락장에서도 아주 잠깐 가격이 반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릅니다. 죽은 고양이도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부딪히고 살짝 튀어오른다는 잔혹하지만 아주 정확한 경제 용어입니다. 지금 아주 살짝 가격이 조정되었다고 해서 그게 바닥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득 수준과 경제 기초 체력에 맞게 거품이 완전히 빠지고 하향 안정화가 될 때까지 절대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현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아주 길고 혹독한 병제의 겨울이 될 것입니다. 기업이 해고를 늘리고 은행이 돈줄을 죄는 이런 극단적인 신용 수축기에는 내 손에 쥐고 있는 현금만이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모두 줄이고 무리한 투자는 당장 멈추십시오.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서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돈을 불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방어의 시간입니다. 저 역시 이 대한민국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직장이 지켜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은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모든 내용은 현재 발표된 다양한 경제 지표와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한 저의 개인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자산을 사라, 마라 하는 리딩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